텁텁하지도 않으면서 녹차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만들. 요즘에 아이스티를 고급스럽게 먹는 게 좀 추세잖아요. 그 맛이 너무 산뜻하게, 너무 상큼하고 달콤하고 새콤한 게, 쌉쌀한 게 다 들어있어요. 그냥 녹차를 농축해 놓은 듯한 느낌? 안녕하세요, 에이스빈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료 중에 손꼽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스티잖아요. 근데 아이스티를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까? 어떤 조합이 더 잘 어울릴까? 이런 고민을 요즘 들어서 부쩍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맛조합을 찾으시는 카페들도 많고, 그냥 집에서 드시는 분들도 그냥 뻔한 거 말고, 알던 맛 말고, 새로운 맛에 또 맛있는 맛조합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가지 레시피를 할 건데, 두 가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녹차예요. 녹차가 들어간 아이스티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저는 녹차의 맛을 내주는 거를 티백을 써줄 거예요. 왜 파우더를 쓰지 않느냐 하면 아이스티에 파우더를 사용하게 되면 좀 텁텁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녹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녹차의 쌉싸름한 맛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티백에서는 쌉싸름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티백은 좀 고소하고 구수한 맛이 나서 티백만으로는 힘들어서 제가 거기에 녹차 시럽을 써줄 거예요. 그래서 텁텁하지도 않으면서 녹차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만들 건데, 이게 시럽이라고 해서 그냥 막 단 게 아니고 이 녹차 시럽이 그 녹차의 쌉싸름한 맛을 너무 잘 구현을 했고 너무 잘 표현을 해서 제가 시럽 딱 먹어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냥 녹차를 농축해 놓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어서 시럽을 써주면 훨씬 더 맛있어지고 색깔도 예뻐지니까 이따 만드는 거 한번 잘 봐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 조합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레몬 녹차 아이스티, 또 하나는 자몽 녹차 아이스티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레몬이랑 자몽의 베이스는 제가 그랑 아이스티 베이스 써줄 거고, 제가 아이스티 그랑 거 5가지 맛비교 해드리면서 촬영을 했을 때 썼던 베이스라서 그때 레몬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었는데 오늘 한번 맛을 보면서 또 맛평가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녹차 아이스티 바로 만들면서 또 자세한 설명 드릴게요. 이게 녹차 아이스티다 보니까 녹차가 아무래도 주된 재료가 되는데, 제가 이거 녹차 음료 할 때 예전에도 써줬던 건데, 저는 쌍계명차의 덕음세작이라는 어린잎을 따서 만든, 그래서 맛이 더 좋은 티백을 써줬었거든요. 일단 두 가지 다 녹차를 먼저 우릴 거예요. 근데 녹차가 냉침도 가능하고 냉침에서도 잘 우러나지만, 제가 뜨거운 물이랑 냉침 두 가지를 다 해봤을 때 음료를 만들었을 때 찬물보다는 뜨거운 물에 우려서 그 다음에 이제 차갑게 해서 만드는 게 첫 녹차의 맛을 내는 게 뜨거운 물로 낼 때 그게 더 감칠맛이 더 났거든요. 그래서 뭐 냉침으로 해주셔도 되지만 만들어 본 결과 조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백을 일단 하나씩 넣어주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어린잎의 녹차, 어려 보이나요? 네, 어린잎 녹차로 혼자 얘기하고 혼자 웃고 그래요. 맨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뜨거운 물로 먼저 우릴 건데, 이게 베이스의 총량을 다 뜨겁게 해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50g씩 넣어가지고 50g의 뜨거운 물로 이렇게 해서 일단 3분을 우려줄 거고요. 티가 잘 잠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3분이 지났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생수를 부어줄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70g 부어줘서 요 녹차 베이스 물이 총 120이 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비커의 눈금에는 거의 150 가까이 돼 보이는 이유가 티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의 높이가 조금 더 높아서라는 거,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런 거 하나하나 되게 자세하게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는 70g 딱 맞춰 넣고 70.2g, 뭐 4g 이렇게 들어가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녹차물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시럽을 넣어줄 건데,
이 포모나의 녹차 시럽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지 색깔이랑 보여드릴게요. 맛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참 안타까운데 색깔이 일단 이렇게 녹차빛이 띄는 엄청 진하죠, 색깔이. 이렇게 띄고 향이 진짜 향긋한 그 녹차의 풀향? 이런 게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시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단맛이 있긴 하지만 그 단맛이 달달한 맛만 있는 게 아니라 녹차의 쌉싸름한 맛이 너무 잘 구현이 돼서 이걸로만 녹차 라떼 뭐 이렇게 만들어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시럽을 15g씩 넣어줄게요. 시럽을 넣기 전에 티백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우러났기 때문에 시럽을 15g씩 드셔보시고 만약에 당도 같은 거는 시럽량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15g 먼저 해보시고 너무 달다 싶으면 뭐 10g으로 줄이시고 12g 해보셔도 10g 줄이시고 뭐 더 늘리셔도 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일단 이렇게 색깔이 시럽을 넣으니까 확 진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저어주시고 이게 어차피 두 가지 제가 하는 아이스티에 녹차의 베이스는 양이 똑같아요. 레시피가 똑같기 때문에 미리 만약에 제조를 해두셔도 상관없어요. 대량으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레시피 곱하기 잔수에서 뭐 5잔 분량, 10잔 분량 이렇게 미리 제조를 해놓으시고 냉장 보관하셨다가 제조를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제조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꿀팁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일단 먼저 레몬이 들어가는 레몬 녹차 아이스티 먼저 할 거고 제가 그랑의 레몬 아이스티 베이스를 써줄게요. 제가 잔은 14온즈 기준으로 알려드릴 거고 레몬 먼저 할 건데 레몬은 베이스가 40g에 들어가요. 40g에 이제 물이 100g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물을 다 넣어주기 전에 그냥 다 넣을까요? 어차피 넣어서. 근데 제가 여기다가 물을 넣어주기 전에 레몬을 먼저 해줬으면 좋았을걸 깜빡하고 물을 먼저 넣었는데 제가 레몬 웨지를 준비했거든요. 웨지를 직접 짜서 넣으셔도 되고 제가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짜주셔도 되는데 레몬을 이렇게 넣어주는 이유는 달콤함과 상큼함을 주기 위해서 레몬까지 즙을 낼 수가 없다 하시면 그냥 레몬 주스로 대체를 해주셔도 돼요. 이거는 중간에 제가 또 모양으로 써줄 거라 잠깐 빼줄게요. 그냥 여기다 넣으셔도 되는데 좀 예쁘게 레몬이 들어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빼겠습니다. 레몬 베이스를 이렇게 일단 만들어 두고 제가 동시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자몽도 똑같이 베이스는 40g이 들어가고 역시나 그랑의 자몽 아이스티 베이스를 써줄 거고 이게 레드 자몽이 제가 먹고 너무 상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서 반했던 그 베이스예요. 이거를 똑같이 써주고 그 다음에 물도 똑같은 양 100g 이제 이렇게 되면 제조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얼음을 먼저 담아줄게요. 여기는 레몬 엣지를 중간에 하나 했던 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녹차를 시럽을 넣어줬기 때문에 한 번만 다시 잘 저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니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레몬에는 이 허브잎으로 이렇게 넣어줄 거고 제가 가니쉬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레몬에는 이 잎을 넣어줬습니다. 잘 안 보이셨죠? 제가 안 보여드린 것 같아요. 말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즈마리 잎을 자몽에는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몽에는 아무래도 빨간 과일 레드 커런트를 냉동인데 이거를 퐁퐁 올려줄게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두 가지 아이스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 5분, 6분가량을 먹으면서 맛평가를 실컷 했거든요. 근데 또
말도 안 나오네. 또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요. 녹화가 안 됐다는 그 쎄한 기분에 봤더니 저는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됐고, 보이시죠? 저 이만큼이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평가를 했는데 다시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다 섞어버렸는데 레몬과 녹차 아이스티는 새콤하고 달콤하고 녹차의 맛이 너무 좋은데 이 녹차 자체가 그 깊은 녹차의 맛이 나서 되게 신기하고 그 티백으로 만들면 그냥 구수한 맛에 먹는 건데 이 시럽을 써줌으로써 녹차 맛이 상당히 진해졌고 이 시럽이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달지 않고 녹차의 쌉싸름한 맛을 너무 잘 구현을 해줬고 이 시럽의 향만 맡았을 때는 그 나뚜루의 녹차 아이스크림이 떠오르는 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럽이 달기만 했다면 아마 녹차의 맛이 어떻게 표현이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쌉쌀한 맛 때문에 음료의 퀄리티를 훨씬 높여주면서 녹차의 맛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그래서 레몬과 녹차가 너무 상큼하고 달콤하고 새콤한 게 쌉쌀한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만약에 드셔보시고 나는 조금 더 새콤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레몬 웨지 하나를 더 짜서 넣어주시던지 아니면은 이런 100% 레몬 주스를 조금 넣어주셔도 상큼한 맛을 더 내실 수가 있습니다. 드셔보시고 재료들을 가감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되게 신기한 게 이 자몽과 이 녹차의 맛이 섞이니까 약간 오렌지스러운 느낌이 나요. 제 입맛에는 지금 약간 오렌지스러운 맛이 나거든요. 근데 이 자몽 베이스만 제가 단독으로 아이스티를 타서 먹어봤었잖아요. 너무 진짜 상큼하고 달콤한 자몽의 맛이 너무 진짜 산뜻하게 표현이 돼서 제가 극찬을 했던 베이스인데 이 베이스를 써서 그런지 더 상큼하고 새콤한 맛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몽, 농축액 같은 거를 사용하신다면 저는 반대를 하는 게 농축액은 아무래도 깔끔한 맛을 내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퓨레나 뭐 이런 거 말고 건더기 없는 액상 베이스를 쓰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두 가지 모두. 그리고 이제 자몽이 훨씬 깔끔한 맛이 나는 게 이 액상 베이스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자몽 에이드를 먹는다든지 뭐 자몽에 관련된 음료를 먹을 때는 거의 알갱이가 있는 그런 과육이 좀 씹히는 그런 거를 많이 먹었었기 때문에 그런 재료를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지금 이 액상 베이스만큼의 깔끔함은 분명히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티를 깔끔하고 좀 저는 오늘 고급스러운 맛을 구현을 하면서 깔끔하게 먹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맛에는 이 액상 베이스가 딱 어울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이스티를 고급스럽게 먹는 게 좀 추세잖아요. 그냥 예전부터 흔히 먹던 파우더나 뭐 액상, 뭐 이런 농축 베이스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좀 우리가 수제로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서 조금 고급스러운 맛을 내서 먹는 아이스티가 추세인 만큼 이렇게 두 가지의 맛조합 좋은 아이스티 한번 해보시면 또 매출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고요. 자몽과 레몬이 각각 녹차의 맛도 다르게 표현이 돼서 두 가지 다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촬영 안 된 것 중에서 위에 녹차만 먼저 이렇게 마셨었거든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같은 베이스가 들어갔는데 그 녹차만 먹었을 때도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건 물론이고 그 녹차 맛의 표현이 시럽이 들어갔다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녹차의 진한 맛이었어요. 근데 깔끔하고 역시 제가 먹고 했던 말이 아까 파우더를 쓰지 않은 게 맞다. 정답이다. 왜냐면 녹차 파우더를 쓰면 이렇게 깔끔한 진한 맛이 아니라 텁텁한 맛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고 싶으시면 그냥 파우더도 써보시고 저처럼 이렇게 녹차 티백을 우려서 시럽을 넣고도 해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파우더를 쓰실 때는 파우더만 쓰시면 안 됩니다. 네, 파우더에 시럽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특별한 맛조합의 아이스티 녹차로 만드는 두 가지 맛 아이스티 해봤고요. 막바지 무더위 무사히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